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코너고요. 심사위원이 보는 예창패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시리즈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계속 시리즈만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어차피 지금 1월 말 정도 되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아마 뜰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올 초에 어떤 패턴을 보면은 내년 초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쓰면 잘 쓴다, 어떻게 쓰면 잘 쓴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것만은 피하자. 좀 이렇게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평가를 몇 번 나가 보면은요, 그 평가 가서 그 사업 계획서를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 써가지고 탑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 계획서나 아이템은 몇 개가 안 되고요. 보통은 일단 떨궈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이 된 걸 보면은 그 선정이 된 사업 계획서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뭐 유난히 막 특출난 게 있고 쫙 떨어지지는 않는데 정말 정말 최악의 사업 계획서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통 이제 처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면은 항상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똑같은 실수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고민을 해야 내년에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긴 하지만은 딱 요 시점쯤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심사위원이 보는 예창패 사업계획서 월스트 3위, 2위, 1위를 계속 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반대로 베스트 3위, 2위, 1위를 또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패는 사실 예창패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는 다르게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스트 1, 2, 3, 베스트 1, 2, 3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 무슨 사업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평가를 가서 꼭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 사업 계획서 평가에 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끼리 무슨 상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상의를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변리사일 수도 있고 VC들 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저 같은 공학 박사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학이나 이학 박사들이 왔을 때 자기 분야야 잘 알고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조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떤 식의 아이템이 이게 의미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정보 교환을 한다거나 의견 교환 정도는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보통 각자가 알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산을 해서 이제 점수를 내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어떤 경우는 뭐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바이오 쪽 같은데 이 바이오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되게 건설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이템을 좀 더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평도 써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평 같은 것도 써주고 하려고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고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정말 답 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군가가 딱 그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 이거 몇 번이요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템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다른 심사위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그나마 그 분야에 가까운 분이 정독을 해가지고 아 이게 대략적으로 요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아이템의 특성 자체가 살아나지도 않고 사실 나도 이거 사업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사업 계획서를 막 두서없이 쓴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틀이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은 뭐 문제 인식, 뭐 필요성, 그 뒤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 항목에 맞게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막 그 뭐냐 뭐 문제 인식에 갑자기 필요성이 들어가 있고 필요성에 문제 인식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계획 쪽에 갑자기 아이템 소개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두서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막 머릿속에서 되게 생각이 많은데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연상하듯이 막 쓴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썼다 그래서 냅다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 다른 사람이 읽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상 보면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 계획서의 관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엉망인 사업 계획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 없으니까요. 아이템 설명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엉망인 사업 계획서가 맞는 거죠. 근데 이게 1위가 아니고 3위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게 그래도 교정하기가 제일 쉬운 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사업 계획서들은 아이템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보통 표현을 잘못한 케이스? 그러니까 아마 그 사업 계획서 쓴 분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일 거예요. 어쨌든 사업 계획서는 우리가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 가지고 되게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걸 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을 쓰는 이 글짓기 능력, 장문 실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장문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즉 평생 동안 글을 거의 써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맞춤법 틀리는 거 정도는 애교고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 글 자체가. 그런 분들은 특징이 말도 되게 두서없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사실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딸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현의 문제라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하고 학습으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 계속 반복되는 연습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그 뭐냐 이런 이제 경우에 봉착을 했다,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교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평이하게 쓴 다음에 그거를 주변에 다른 그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라고 해서 좀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거를 멘토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멘토들은 좀 설명을 해주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멘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컨설팅하고 많이 달라요. 보통 멘토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방향성을 봐줘요. 이게 너무 두서없이 돼 있고 요 내용이 여기 있고 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흔히 그 첨삭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줄을 이렇게 찍찍 긋고 요거 요렇게 보내고 요거 막 맞춤법 고치고 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장문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멘토에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표현의 문제라서 오히려 아이템 자체도 좋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야말로 컨설팅이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죠. 일반적으로 멘토링에서는 이거를 교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멘토링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기관에서 그냥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보통 이런 종류의 첨삭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하나 제대로 봐주려면은 최소 하루 이틀 정도고 정말 엉망인 경우에는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죠. 근데 저도 요새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엉망인 사업 계획서는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본인은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나름대로 이게 문제죠.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남들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쓴 사업 계획서가 맞는 거죠. 다만 이제 처음 써보는 사람들한테 흔하게 있는 일이라 뭐 최악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악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거를 그럼 좀 쓰기 쉽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고 막 뭐 시스템이 이상한데 막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보통 이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일단 제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한테 불평불만을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런 막 불편함이나 이런 막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푸념들이 나올 때마다 왜 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지 아직 납득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제껴놓고 생각하더라도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남의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춰야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불평불만 해야 되고 당연히 민원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신청해서 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돈들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장문 실력 정도는 익히신 다음에 갖춰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불평불만이 가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하시다가 그 뭐냐 고객들이 여러분의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안 산다 그러면 여러분 고객 욕하실 거예요. 고객들이 뭐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결국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글 쓰는 연습 열심히 해주면은 진짜 교정 많이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글쓰기 능력에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좀 딜리버리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피드백도 받으시고 뭐 친구들 찾아보면 글 잘 쓰는 친구 한 명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좀 교정 받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인포 심사위원이 보는 예창패 사업계획서 월스트 3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R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